265 보시면 265쪽. 자, 이제 관리처분기 인가고시 효과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써놨던 거 보시면 일단 넘기시갖고 3번 나오죠? 사용수익 정지되는 효과.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소유자 등은 관리처분기 인가고시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즉 관리처분기 인가고시가 있을 때로부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죠. 그 다음 날이 아니고 이때까지 종전이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사용수익 금지. 다만 이때도 시행자 동의를 받은 경우 시행자가 써도 된다 동의해주면 써도 된다는 겁니다. 또 공소법상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데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써도 되는 예외까지. 4번의 건축물 철거 원칙 철거 시기 시행자는 관리청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하라. 관리청의 인가를 받은 후에 철거하라는 겁니다. 원칙적 철거 시기예요. 근데 양가로 2번처럼 시행자는 다음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및 시장으로서 등의 허가를 받아 미리 철거할 수 있다. 시장으로서 동의를 받고 시장으로서 허가를 받아서 미리 철거할 수 있는데 박스의 첫 번째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다 쓰러져 가는 거. 두 번째 폐가 공감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어도 범죄 생기기 전에 해야지. 미리 철거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5번에 계약기간 보호규정 부적용. 관리청의 인가를 받게 되면 이때도 역시 관리청 인가를 받은 경우에 지상권, 전세권, 임대체 계약 기간은 그 기간을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청 인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적용을 안 한다. 자,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중에 양가로 1번 얘기는 중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 그냥 그 틀만 하시면 돼요. 우리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여기선 시장운수가 만약에 시장운수가 직접 시행을 했다. 자기가 자기 중공인가 안 받고 공사 완료 고시만 하면 될 것이고 시장운수가 아닌 시행자라면 시장운수에게 중공인가 받고 시장운수가 공사 완료 고시 하겠죠?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넘기세요. 권리 이전 요겁니다. 이제 권리 이전 50%. 관리 처분에 따라 넘겨주는 거. 환지 처분과 아주 비슷해. 입법 태도가 약간 달라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배웠을 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기타 권리가 무엇이 동시에 넘어가는지를 정하고 있는. 예를 들어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이 있을 때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 처분 계획상 분양 예정인 새로운 토지 건축이 이것이라고 했을 때 소유권이 먼저 언제 넘어가는지를 배우게 되고요.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동시에 기타 권리 중에서 무엇이 넘어가는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안 넘어가고. 넘어가는 시기 똑같습니다. 똑같아. 여기라면 법률 규정 똑같잖아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똑같습니다. 이거를 개발과 달리 정할 이유가 없어요. 개발법에서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거기서 환지처분, 소유권 이전 처분 똑같은 이거. 공고, 고시. 다음날 똑같은 얘기지. 이렇게 소유권 넘어갔을 때 이제 여기서 기타 권리가 무엇이 넘어가는지를 적극적으로 정하는 이런 입법 태도가 다르다고요. 기타 권리가 무엇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느냐. 등기된 권리. 여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등기된 권리가 넘어간다. 등기된 권리가 저절로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등기 안 된 권리 중에서는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물권 같은 효력이 생기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안 넘어가. 나머지 다 안 넘어가. 그런데 제가 환지에서는 이거는 똑같은 성질이지만 입법 태도가 약간 달랐죠. 존속하는 거 2가지, 소멸하는 거 2가지 따로 정했고 나머지는 다 넘어간다 했죠? 여기는 넘어간다를 적극적으로 정해놨으니까 나머지는 다 안 넘어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 넘어가는 얘기가 채권적 임차권. 이건 제가 편의상 써놓은 거죠. 임차권이 등기가 될 수 있고 등기되면 등기된 권리로서 넘어갑니다. 등기가 안 돼도 대항력을 갖추면 넘어가요. 등기, 대항력도 없는 보통의 임차권을 얘기합니다. 안 넘어가. 이런 게 환지에서 넘어갔잖아요. 존속하는 2가지, 소멸한 거 2가지 아니니까 넘어갔지.
모든 채권 다 넘어갔지. 여기서는 안 넘어가. 요것만 넘어가니까. 차이점. 등기되는 권리지만 지역권은 등기되는 권리는 성질상 안 넘어가는 거, 이건 개발과 똑같죠. 요역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데 성질상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유치권, 지권? 물권이지만 왜 안 넘어가겠어요?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네? 등기가 안 되잖아? 여기만 넘어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넘어가는 거, 안 넘어가는 거. 이렇게 좀 구별해 두시되, 특히 넘길 때 이 절차 순서도 한번 상식적에서 한번 보시고. 자, 소유권 넘어가는 절차. 자, 그래서 268쪽의 권리 이전 파트를 보시면, 먼저 소유권 이전하는 파트가 나오잖아요. 순서 한번 보시면 시행자는 시장은수 등의 공사완료 고시가 있다. 즉 공사완료 고시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객관적으로 다 완성해서 공사완료 고시가 됐으니까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 확정된 측량 공사가 끝나야지만 가능하지. 확정 측량을 하고 나서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칩니다. 확정 측량이 됐으니까 이제는 분할할 수가 있지. 분할을 왜 해요? 주려고 분할하는 거잖아. 분할을 했으면 관리처분서 정하사항을 분양받을 적에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라. 통지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 시행자는 대지너출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는 그 내용을 공부의 고시, 이 고시가 소유권 이전 고시죠. 고시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시장은수에게 보고하면서 끝나는 건데, 이 경우 대지나 건축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 다음날, 즉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 시기,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 지금까지 이 순서를 물어본 적도 있고요. 순서를. 자, 이제 이렇게 소유권 넘어갔을 때 기타 권리 이전하는 거 보세요. 방가래 1번에 대지나 건축을 분양받을 적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무엇이 동시에 넘어가느냐? 종전의 투심의 건축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다, 부양,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등기된 권리 예를 쭉 정하고 있는데 지상권, 전세권이 나와 있지. 용익권 중에서는 지역권 없고 저당권이 나와 있지. 유치권, 지권 없죠? 네. 그리고 임차권도 등기된 권리 예로서 나온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까지. 이 두 가지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나 건축에 설정 것으로 보겠다. 저절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옆에 청산금 얘기 개발과 거의 같죠. 과부적 청산하고 똑같습니다.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 일단 양가로 1번에서는 두 번째 줄,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라. 원칙은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에는 소유권 이전 고시 후라고 이렇게 법조문상 나와 있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제 다음 날 이후에 하는 거지. 정확하게는. 그래서 양가로 2번에 청사는 원칙적으로 일괄징수, 일괄교부해야 되지만 다만 정관에서 분할징수 등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했다? 그러면 그 전이라도, 즉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 전까지, 소유권 이전 다음 날이면 원래 청산하는 거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그 직전에도 기간별로 분할징수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분할징수 가능하다. 거기도 보세요. 소멸시 5번 볼까요? 똑같아요. 5년 소멸시효는 개발과 똑같습니다. 단 여기라면 언제부터 5년이냐?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계산되겠죠. 원칙적으로 이때부터 청산금 징수여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물상대예요.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정비법원에 있는 게 물상대인데, 물상대이도 별 얘기 아니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저당권은 어디다 행사하는 거예요? 여기다 행사해야죠. 등기된 권리로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다 행사한단 말이야. 근데 이자가 받을 물건이 부족해서 청산금 받을 게 있다라면은 청산금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부정권 행사할 수 있어야 정상이죠. 요것이 요것의 가치 배정물이니까. 이게 물상대의 얘기잖아. 그대인 청산금은 돈이라. 채무자 일반제에서 일반 돈과 구별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소유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한 다음에 이제 특정시켜 놓았다고 행사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뿌리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나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서 행사할 수 있다. 됐어요. 4번의 등기 똑같아. 거의 같아. 그런데 이것도 이미 한 거나 다름없어요. 단지 여기가 좀 더 시기가 급박하게 돼 있을 뿐이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4번 1번. 시행자 혼자 단독 신청하는 거 똑같잖아. 개발법이랑. 시행자 혼자. 소유권 이전 호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요게 차이가 있어요. 시기가. 개발법에서는 환지 처분 공고 후 14일 내에 하라. 여기는 소유권 이전 호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하라. 14일도 안 기다리잖아. 좀 더 급하게 돼 있을 뿐이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나머지 원리는. 이때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강제주의 일괄 신청은 다 똑같고, 이번에 정비사업에 대해서 소유권 이용호시가 있은 때로부터 실제 등기가 있을 때까지 중간에 다른 등기 못하는 거 똑같아요. 다른 등기 할 수 있는 예외도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더 세게 돼 있습니다. 정비법 이제 끝났어요. 정비법 끝났어요. 속 시원하네. 건축법 갑시다 이제. 여러분들 약간 좀 해방감을 느끼겠죠, 그죠? 제일 피곤한 정비법이 끝났잖아. 실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기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정비법에서 더 헤매. 근데 결코 정비법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하면. 근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건축법은 정확히 안 해도 또 어려운 게 건축법인데 그쪽은 또 지문이 짧아서는 좀 신나게 푸는 것 같고. 하여튼 건축법은 체계 잡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기술적인 법이라 그냥 그대로 촉촉 뭐 청록강렬에서 나가는 그 부분적으로 그냥 할 거예요. 나가는데 아주 기술적인 법이죠. 일단 용어도 참 많이 나오는데 용어 중에서도 할 거 안 할 걸 잘 구별해야 돼요. 용어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빼니까. 자, 용어부터 한번 봅시다. 278쪽 용어부터. 대지 건축상 독자적 개념이죠. 건축법에서는 대지가 특정돼야 건축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지란 공간법에 의해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그냥 대지라고 합니다.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1필지라 그러죠? 1필지가 1대지로 그냥 되는 거예요. 건축법에서는 지목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무조건 1필지가 1대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외 몇 가지 있는데 뒤에서 합니다. 자, 먼저 건축물 개념이 나오죠? 건축물에 해당돼야 건축물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만든 인공시설물 공작물 중에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건축물이 되는지 이 기본입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이렇게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제가 건축의 3요소를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지붕과 기둥 벽 세 가지죠? 셋 다 갖춰야 되는 건 아니라 했잖아. 두 가지만 갖춰도 된다 그랬죠? 지붕은 꼭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니까 지붕과 기둥만 있어도 지붕과 벽만 있어도 두 가지만 있어도 건축물에 들어간다. 여기와 딸린 시설물까지. 예를 들어 담장이나 굴뚝같이 자체로 건축물은 아니고 공작물에 불과하지만 건축물에 딸려 짓는다라면 딸려 있기 때문에 건축물 속에 포함을 시켜요. 딸린 시설물까지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꼭 토지에 정착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까지 건축물로 봅니다. 여기까지 건축물로 봐요. 용도는 쓰임새를 얘기하고요. 건축 설비, 건축물 자체에 설치하는 각종 설비를 얘기하는데 시험과 관련 없고, 지하층. 제가 빨리 넘어가는 건 대충 보셔도 돼. 지하층. 우리 지하층에 해당되면 또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좋은데, 건축의 바닥의 지표는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의 바닥의 지표는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랑 해당 층 높이 2분의 1과 비교해서 2분의 1 이상이 지하층 이상해야 돼. 이상이. 자, 우리 지하층 개념을 이제 그려보면은 이게 지표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한 개층이 지하층이 아니냐? 뭐 요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 반 걸쳐 있다, 좀 살짝 걸쳐 있다. 지하층이 아니냐? 바닥의 지표는 아래에 있는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 이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로 계산하겠다는 취지는 지표면의 고저차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계산한 다음에 평균치,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뭐랑 비교하느냐? 층 높이의 2분의 1 반과 비교해서 층고의 2분의 1과 비교해서 평균 높이가 2분의 1 크죠? 이상에 들어가죠? 지하층이다. 정확히 반지하는 거리가 같다라고 보시면 바다로부터 지금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과 똑같습니다. 이상은 2분의 1을 포함하니까 정확히 반지하는 지하층. 바다로부터 지금까지 평균 높이가 요거밖에 안 돼. 층 높이 2분의 1보다 요것이 작죠? 미만이죠? 그럼 지상층이 되겠지. 항상 지하층 개념 따질 때는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과 비교해서 그 이상이면 지하층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상, 거실, 대충, 주요구조부, 많이. 자, 우리 주요구조부도 많이 써요. 주요구조부. 이거는 이제 주로 주요구조부를 손대는 것이 대수선에 주로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수선에 해당될 정도로 주요구조부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요구조부만 그리니까 아주 간단히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30짜리 벌써 다 그렸어요. 잡다한 안 그려도 되니까. 자, 우리 주요구조, 중요한 구조를 이룬 부분이면 당연히 건축에 3요소와 관련된 건 생각하셔야 돼요. 건축에 3요소랑 관련된 거 지붕, 벽, 기둥, 안 보이는 벽, 이렇게 저로 제가 표시하지. 3요소는 당연히 집어넣고, 세상에 바닥 없는 게 어디 있어?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바닥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닥을 수평적으로 지탱하는 것을 보라고 해요. 대들보같이 수평적으로 지탱하는 걸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르락내리락하는 계단이 있어야 돼. 이 중에서 판단이에요. 좀 더 다듬으면 지붕 틀입니다. 지붕 틀. 전체 지붕이 아니고 지붕 틀. 지붕 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함부로 손대서는 대선에 해당돼서 이제 허가신고를 통해서 해야 되는 지붕 틀. 기둥, 내력벽. 내력, 이 말이 붙어. 내력벽. 하여튼 다음에 공법 하는 날 무슨 일이 생겨갖고 그러면 다음에는 무조건 보강 잡아서 할 거야. 아주 그냥. 그거 대신에 30분 더 늘려서 하는 게 시간상 제약만 아니고 괜히 마음이 급한 거 있죠, 마음이.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네. 그지? 그러니까 그냥 아예 날 잡아서 하는 게 낫지. 이거 참 하다가. 마음이 급한 것 같아, 마음이. 지금 제가 하면서 머리가 멍하다니까? 예? 너무 뜨거워져서, 머리가. 열이 올라서. 이건 뭐, 로봇이 얘기하는 것 같아, 로봇이. 사람이 이렇게 좀 하다가 딴 얘기도 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아주 바빠. 내력벽. 견딜래 자, 힘력자. 견디는 힘. 저런 거 말고, 저런 유리창 말고, 콘크리트로 두껍게 마는 데서 건축의 무게를 견뎌내는 이 정도가 돼야 함부로 손대는 안 될 주요구조부다. 바닥, 보. 주계단이라고 하죠, 주계단. 다른 계단 안 돼요. 주계단 정도야. 요 옆에 있는 주계단, 5계단인 거 빠집니다. 요 주요구조부예요. 제외된 것까지 정확히 보셔야 돼. 자, 주요구조부 잘 보시면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빠지는 것도 사이사이 있는 사이기둥 중요하지 않으니까 최하층 바닥. 직접 땅과 맞닿아 있는 게 최하층 바닥이에요. 그래서 안전합니다. 작은 보, 작으니까 햇빛 가리기에 불과하니까 차양, 5개 계단 등 중요하지 않은 부분 제외되는 것까지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잘 나왔던 것이고. 건축이란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 얘기했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보셔야 되고, 대선도 주로 주요구조 선대는 건데 뒤에서 자세히 보셔야 되고, 10번의 리모델링. 건축 대선과 달라요. 리모델링은 별도로 있는 개념인데 건축물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 향상돼서 멋지게 바꾸는 게 리모델링인데, 건축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까지 얘기합니다. 개축 들어가는 게 특이해요. 이 리모델링 개념은 주택법에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요거의 특별법은 주택법에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건축법이 바뀌기 전엔 둘이 똑같았어요. 지금은 건축법만 바뀌어서 차이가 나요. 그쪽에서는 일부 개축은 없어, 거기서는. 여기서만 있는 거지, 일부 개축이. 보통은 대선 증축 많이 했어, 대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대수선을 통해서 멋지게 현대적 강가로 바꾸는 게 보통 대선을 통한 리모델링입니다. 일부 증축은 면적이 작을 때 일부 증축을 통해서 조금 넓게 쓰고자 하는 리모델링이에요. 근데 리모델링이 때문에 기존 건설 유지를 전제로 하거든요. 이게 보통인데 개축이 작년에 들어가서 일부 개축. 근데 이따 배워보시겠지만 개축이라는 것이 철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일부 개축이라 해도 이게 원래는 리모델링은 안 맞는 거라니까.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을 유지하면서 멋지게 바꾸는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철거가 되면 완전히 철거가 돼야 돼. 그래서 작년에 이게 들어갔는데 아직도 그 모습을 모르겠어요. 이게 지어져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안 돼요. 주택법에서는 여전히 이건 안 들어가 그랬어. 주택법에서는. 주로 큰 아파트 이런 거 짓는 건데 저건 아닙니다. 여기는 일부 개축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일부 개축이라도 재축은 나올 수가 없지. 재축은 자연적으로 멸실되는 걸 전제로 하는데 리모델링을 멸실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도로 보행과 자동차 둘 다 가능한 걸 전제로 해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 그러니까 건축부서 도로도 나중에 강론에서 주로 쓰는 건데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도로 개념이 별도로 있어요. 사람과 자동차 둘 다 다니는 건 기본이고요. 너비 4m 이상은 돼야 돼. 왜 하필 최소 너비가 4m 이상은 돼야 되느냐? 최소 자동차가 교차는 돼야 된다. 한 개 차가 가려면 폭이 2m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교차하기위해서는 4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런 도로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까지. 예정도로는 건설될 예정이자 건설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건설되면 다닐 수 있으니까 예정도로도 도로 속에 포함이 되고 1번처럼 각종 법에 의해서 고시가 된 도로 다 들어가고요. 법에 따라 고시가 안 됐어도 이번에 개별적인 건축허가 하신 곳이 행정청이 지정해 주는 도로까지 다 들어가는 넓은 개념으로 도로 개념을 쓰고 있어요. 자, 이제 대충 볼 것들 건축주. 건축부에서는 건축가서 사람을 건축주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든지 현장 관리를 위해서 직접 공사를 하는 자, 건축주. 자, 그 다음 것들은 그냥 제조업자, 건축자재 제조하는 사람, 유통시키는 유통업자, 설계하는 사람, 설계자, 설계자가 만든 도서, 설계도서, 감리자, 감리하는 사람, 시공자, 건설공사를 하는 시공하는 자, 유지관리, 관계 전문기술자, 건축에 대한 관계 전문기술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특별건축구역도 대충. 특별하게 건축할 구역,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연관의 창출 등을 위해서 이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한한 구역을 말한다 해서 아예 일정한 규정을 적용을 안 하는 게 엄청난 혜택인데 적용을 아예 안 하거나 완화 적용하거나 통합 적용해서 혜택 줘 특별한 건축을 짓게 하는 구역이 특별건축구역이고요. 19번에 고층은 잘해야지.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요. 큰 건축물 따질 때가 A 또는 B의 형태예요. 둘 다 커서가 아니고 하나는 작아도 하나만 커도 이거를 크다고 봐요. 그래서 A 또는 B의 형태라고. 반면에 작은 건축물을 따진다면 둘 다 작아야 작아. A 및 B의 형태예요. 이건 큰 것이니까 어느 하나 크면 크니까 작으려면 둘 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30층 이상 이거 나 이러잖아. 또는 높이가 150m.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고요. 일단 30층 기억하시면 돼. 30층. 고3 이렇게 했던 거. 고층. 살짝 봐서 고충. 제일 고충을 느끼는 학생들 고3. 그래서 고층은 30층 이상. 미른 제한 없어. 30층 이상. 기억하셨다면 30층이 안 돼도 30층 높이. 우리 건축법에서는 한 개 층 높이를 보통 4m로 계산한다 그랬죠? 네. 30층을 껴서 곱하기 4에서 120m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 이 고층 속에 초고층과 준초고층으로 다시 나눠집니다. 그래서 초고층이라고 따로 얘기를 한다면 고층에 초가 붙어있죠? 초? 네. 초는 화투에서 숫자 5를 얘기한다. 초가 붙으면 그래서 50층 이상. 화투를 몰라도 초는 5네, 초 5네, 그지? 네, 어쨌든 50층 이상.
곱하기 4에서 200m 이상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준 초고층이란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나머지를 얘기하잖아. 30에서 뭐 49층 사이 준 초고층이 되는 겁니다. 됐고요. 실내 건축이 말 그대로 실내에서 건축하는 거, 실내에서 건축하는 거, 실외가 아니고 실내에서 건축하는 거, 실내에서 막 벽 나누고 막 실내 건축하는 거 다 이게 다 실내 인테리어 하는 거. 건축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등 여러 가지 재료나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실내 건축, 부속된 구조물이 있어요. 내수 재료, 물에 견디는 재료, 내화, 불에 견디는 구조, 방화, 화재를 막는 구조, 난연, 타기 어려운 재료, 불연, 안이불자, 탈연자, 준불연 재료, 쓸데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숨만 차게 만드네. 운동도 안 하는데 운동하듯이. 28번에 부속건축물. 부속건축물. 자, 우리 부속건축물은 말 그대로 주된 건축을 부속된 건축을 얘기합니다.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이다. 그래서 주된 건축물과 같은 대지에 있대 분리되어 있어요. 독재적 건축물이란 거야. 용도가 부속 용도라는 겁니다. 마치 주물에 대한 종물처럼. 그래서 이 부속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뭐 큰 음식점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식재료 보관 창고를 별도로 분리해서 따로 같은 대지에 지었다. 그게 부속 건축이 되는 건데, 앞으로 부속 건축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주된 건축물 중심으로 보시면 돼. 마치 종물이 줌을 따라가듯이 부속 건축은 독자적 의미 없어요. 주된 건축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활용할 것이고, 부속 용도 있고 발코니 뭐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 발코니 한옥 30번 다중형 건축물. 참 이것도 내가 하나만 나와서도 빼먹는데 두 번이나 나와서 두 번 나와도 귀찮은 건데 이거 참 계륵도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계륵도 안 되는 게 참 두 번 나왔으니까. 근데 이 다중형 건축물이 그냥 슬쩍 보세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야. 많은 사람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둔 취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큰 건축물이니까 여기에만 이제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여기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별도로 두려고 하는 건데, 다음에 어느 하나 둘 중에 하나요. 그 하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가보니 다음의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그러니까 적어도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좀 넓은 걸 전제로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부터 시작해서 종교시설에서 그 아래 관광, 숙박시설까지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겠냐고. 아니면 이 용도와 상관없이 나번에 16층 이상. 16층 이상은 둘 중에 하나지. 이게 첫 문제가 나올 때가 1번의 용도를 다 몰라도 용도랑 상관없이 다중형 건축을 고르는 거 물었거든요. 16층 이상 하나만 알아도 맞히는 문제를 그렇게 나왔다고. 그런데도 이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틀릴 수밖에 없죠. 다른 것도 많은데 이걸 언제 하냐고. 그럴 때만 작년에 한 번 더 나왔잖아. 작년에 한 번 더 나왔는데 작년 문제는 더 어렵게 16층 이상은 무시하고 16층 아닌 거를 전제로 해서, 그것도 5,000 이상을 무시하고 5,000 이상을 전제로 해서 1번에 해당하는 용도냐 아니냐, 이번에는 아닌 거 찾으라 해서 나왔어요. 근데 뭘 바꾼 줄 아세요, 여러분? 관광 숙박시설을 관광 휴게시설로 바꿔서 틀리긴 했어. 작년에 저 외우지도 말라고 느낌만 잡으라 해도 외워도 틀렸다고. 관광 숙박은 관을 외우죠? 관을 외운다고. 관광 휴게로서 틀리긴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맞춰야 돼요, 틀려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느낌 생각하고. 예를 들어 관광 숙박이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 사는 걸 전제로 하니까 관광 호텔 이런 거 알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15,000 이상 수많은 사람들. 근데 관광 휴게라면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그 휴게소 같은 거 얘기하는 거라고. 거기는 관광 숙박과 달리 사람 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냥 자동차 극장 그런 거 싹 가서 영화 보고 나오죠. 그냥 아무리 면적이 넓어도 사람이 거주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바꿔서 틀리긴 했다고. 이거를 차라리 찍어서 맞추는 사람이 고득점 가능하지. 그냥 관을 외웠다 그러면 못 찾아. 이걸 관을 어떻게 찾아. 이건 틀리라고 하는 거야. 보통 틀리라고 낼 땐 틀려줘야 돼요. 이것도 이런 건데, 그래서 33번 준다중형 더 많아. 할 거예요? 34번. 낸 적도 없어요. 안 내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이게. 적용대상 보세요, 이제. 적용 대상 건축구에 어디에 적용되느냐.
어떤 물건에 적용되느냐? 건축법이 어디에 적용되느냐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셋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대상물. 어떤 물건에 건축법이 적용되느냐? 그 물건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이 적용되느냐? 대상 지역. 어떤 지역별로 이제 적용되는 그 범위가 다르거든요. 대상물이면 당연히 건축물이 건축법이 적용되죠. 우리 배웠던 건축물이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건축물에 속하지만 안 되는 예외를 따로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원칙은 돼. 그런데 이제 건축에 대해서는 대지도 적용되겠죠? 대지도 적용되고, 비록 건축물은 아니지만 공작물에도 적용되는 예외가 존재. 우리 공작물 중에서 아까 건축물 요건 갖춘 건축물이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닌 건데, 이따 보시면 예외적으로 큰 것만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건축 설비에도 적용되는데 시험과는 관련 없고, 대상 행위라면 주로 이제 건축물을 이런 거 말고 건축물에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는 겁니다. 건축물에서 건축한다. 건축. 크게 고치는 대수선. 건축 대수선도 아니고 건축이 있는 상태에서 용도 쓰임새를 바꾸는 행위. 이 세 가지 행위에 적용이 돼요. 건축을 건축할 때, 대수선할 때, 용도 변경할 때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단지 허가신고 이렇게 나눠지지 이제. 대상 지역이면은 건축의 모든 규정이 다 적용되는 전면적 적용대상 지역과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일부 적용대상 지역. 이렇게 이제 나눠지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보실 겁니다. 건축물 개념, 건축물부터 대상물 중에 건축물에 적용이 됩니다. 아까 배웠던 그러니까 아까 배웠던 건축물에 해당하는 다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를 반가리 이번에 적용 안 되는 예외를 구별하셔야 돼요. 건축법은 다음에 건축물에는 적용 자체를 합니다. 건축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5가지가 있죠? 다 기억하셔야 돼. 잘 나오는 부분이잖아. 최근에 냈었고. 동그라미 1번. 요거는 법의 목적이 달라서 그랬잖아. 제가 법의 목적이 달라서. 나머지 2, 3, 4, 5번은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고, 1번은 법의 목적이 달라서, 2, 3, 4, 5번은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자, 1번 보신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가지정 문화재를 얘기합니다. 문화재로 정식 지정이 되든 가지정만 됐어도 건축법 선을 떠나요. 건축법 시각에서는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 가지정될 정도의 그런 오래된 건축물이면 건축법 시각에서는 야, 이렇게 오래됐나 이거 다 부셔버려야 돼.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그런 시각이 돼요. 문화재 남아나는 거 없어. 그럼 큰일 나. 적용 안 합니다. 그런데 전통 사찰, 전통 건축물 이런 표현을 헷갈리면 안 돼요. 괜히 전통자 나왔다고 문화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착각하시면 안 돼. 이것만 적용 안 되는 거야. 그럼 전통 사찰 이런 건 적용이 되지요.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런 거 좀 구별하시고 전통자들이라는 말이랑 구별하시라. 또 두 번째는 철도라고 해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시설이에요. 선로 부지 안에 짓는 걸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지역번에 운전 보안 시설 같은 거, 선로에 운전 보안 시설. 그 열차 가시면은 그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 시설에서 육교 같이 생긴 거 막 지하로 나가는 거. 아니면 열차 기다리는 플랫폼에서 여러분 기다리시잖아. 아니면 급수급탄, 급유시설, 뭐 물을 공급하고 탄을 공급하고 이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다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시설이에요. 철도 역사랑 달라. 철도 역사랑 다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제가 대지를 특정할 수 없어서 그랬는데, 아니 건축법에서는 건축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대지가 특정돼야 건축 기준을 적용하죠. 대지가 특정돼 여기 지을 때 건폐율상 얼마, 건축 영조율상 얼마, 여러 가지 기준을 다 적용할 수 있는데 선로 부지, 선로 부지 쭉 연결돼 있잖아. 어떻게 대지를 특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뭐 플랫폼을 짓든 급수시설을 짓든 저도 요거 대지가 특정이 되어 있어야 요거를 정해진 대지로 해서 건축기준을 적용하는데 이렇지가 않잖아. 선로는 쭉 연결돼 있잖아. 할 수가 없어. 철도 역사는 여기 없으면 적용된다는 얘기인데 철도 역사를 선로 부지에 꼭 짓나요? 이런 데다가 철도 역사 크게 만들잖아. 이렇게 대지 특정되고 구별하시고 3번의 고속도로 통행 이유 징수를 요금 받는데
예를 들어 판교 톨게이트 생각봐요. 건축물 모양이잖아요.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들어서는 대지가 어디예요? 경부선 전체야. 경부선 전체. 특정이 안 돼 있잖아. 어떻게 적용할 건데 이거를. 다 똑같은 논리라고. 컨테이너형 간이 창고. 자, 우리 컨테이너 박스 이용해서 간이 창고. 간이 창고로 쓰나요? 별거로 다 싸. 컨테이너를 갖다가 땅에 정착을 시켜놓고 문 만들고 창문 만들어서 집으로 쓰는 경우도 많고 해병대 사무실로도 엄청 쓴다 그랬고 각종 그지요? 창고로도 막 쓴다 말이야. 그거 다 건축법 적용 받아요. 받아 그런 거 지금. 지붕 있고 벽 있잖아. 컨테이너 박스 생각해봐요. 가설건축 다 적용받지. 간이 창고도 보면 다 적용받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간이 창고 해놓고서 뭐를 전제로 했느냐?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즉 공장 안에서 이동이 쉬운 것만 이게 전제가 붙었잖아. 우리 공장 안에서 쓰되 간이 창고로 쓰되 이동이 쉽다는 얘기는 땅에 정착을 안 시켜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퀴 같은 거 달아갖고 이동이 쉽게 정착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갈 땅을 어떻게 특정을 시키는데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요걸 바꿔서 냈잖아. 요걸 틀린 얘기로 적용 받는 거 찾으라 할 때. 이것도 단순해갖고 뭐 또 컨테이너에 컨에서 외우던 사람은 못 찾아. 컨이 그대로 나왔는데? 네? 이게 이동이 쉬운 것만 전제로 해서 정착성이 없으니까 제가 이 특정할 수 없어서 빠진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토지에 정착한 컨테이너 박스를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답이 되지. 그래서 제가 항상 쉬운 건 맞춰줘야 되는데 쉬운 것도 원리를 잘 이해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진짜 컨으로 해서 외우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뭐 둠자를 따서 이걸 다 땄어. 어떻게 해? 여러분은 그렇게 안 외우죠? 아서 외워. 거기 그 하천구인이 수문조작실은 수를 따서 외우고 말이야. 자, 수문조작실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대로 답하면 돼. 하천구역 내에 있잖아. 하천구역 내에 있죠? 쭉 연결되는 하천구역 내에 있죠? 대지를 특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적용 안 하는 거야. 그냥. 대지 나오잖아. 1필지가 1대지 원칙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데 방가로 2번, 3번을 구별하시는 예외를 하셔야 돼. 방가로 2번은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3번은 하나 이상 필지 일부를 1대지로 볼 수 있는 이 둘을 구별하시는 선에 내용만 하고도 별거 없어. 그냥 그대로 별거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자, 여기 보세요. 원칙은 1필지가 1대지가 되는 게 하나의 건축이 들어서는 땅이 하나니까 이거를 1대지로 봐서 그냥 건축이 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 그런데 예외는 자, 우리 둘 이상 필지가 있어. 둘 이상 필지가 있는데 각각이 아니고 이 전체를 1대지로 봐서 건축 기준 적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왜? 하나의 건축이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하나의 건축이 들어서는 땅이 한 땅이니까 1대지로 봐주지. 하나의 건축이 들어서는 두 땅이잖아. 둘 이상의 땅이잖아. 이걸 하나의 건축이 들어서는 땅인데 각각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들어서는 땅 전체를 1대지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하나 이상 땅의 일부를 하나의 일부가 됐든 둘의 일부가 됐든 일부를 왜 1대지로 보느냐? 하나의 건축물이 다른 데 들어서는 게 아니고 이 일부에만 들어서니까 들어서는 땅이 일부라. 들어서는 땅이 전체라. 그런 취지예요. 요거만 해도 80% 이상 된 거예요, 지금. 추가만 좀 더 하면 되지. 이 말도 이해되지? 무슨 말이지? 네. 이걸 각각 적용하면 어떻게 해? 하나의 땅에서는 전체 땅을 다 1대지로 해야지 적용하기가 좀 더 합리적이죠. 방가로 2번 보세요. 둘 이상 필지를 1대지로 봐서 건축기준 적용하는 예외입니다. 기억번이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 그 건축이 들어서는 각 필지를 합한 토지 전체를 1대지로 봐주겠다는 거. 제가 그림으로 그대로 그린 게 이거잖아. 그럼 이거와 같은 취지의 것이 디귿, 리을, 미음이 같은 취지예요. 디귿부터 봅시다. 도심계획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을 건축할 때 그 시설의 설치는 일단은 건축물을 도심계획시설로 바꿔놨을 뿐이야 지금.
그럼 도중계획설이 들어서는 전체 땅을 그죠? 일대지로 봐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리을번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아 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단지, 이게 주택단지 얘기거든. 하나의 단지를 짓는데 이 하나의 단지가 여러 필지로 여기 이제 지어진다라면 왜 필지별로 왜 따지겠어요? 각 들어서는 전체 땅을 전체를 일대지로 봐야지. 그리고 하나의 단지인데, 그리고 미음번이 도로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시장 등이 정하는 그 토지, 지하 상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 하나의 지하 상가를 만드는데 여러 필지에 걸쳐 건축을 한다. 들어선 땅 전체를 일대지로 봐주는 그런 논리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니은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간법에서 배우시는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배우시죠? 지금 이거는 직접 이 두 땅이 꼭 두 땅이 걸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두 땅이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데 합병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해봐요. 합병하고 싶어도 이거는 못해. 의지가 있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이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럼 땅 전체를 일대지로 봐서 건축 신청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법적으로 합병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한 사람이 합병은 불가능한데 한 사람이 이용하는 걸 전제로 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 이용 못한다. 그럼 이거를 전체를 일제로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서로 달라요. 한 사람 이용 못하죠? 소유권자는 갖다 칩시다.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서로 다르다면. 그래도 이용 못하죠? 그럴 때는 각각을 일대지로 보는 것이고 한 사람이 이용하되 합병이 안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니은번이에요. 자, 공간법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 어느 하나가 ABC 먼저 보실까요? 여러분들 거기서 배우신 거라고. 각 필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면 합병 안 될 것이다. B번에 도면 축척이 달라도 안 될 것이다. C번에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지만 지반이 연속되지 않아도 안 된다. 배워준 거 있죠? 이 이유로 합병이 안 된다 그러면 그 합병에 불가능한 필지들을 합한 수지 전체를 일대지로 봐주겠다는 얘기인데, 다만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전제 조건까지도 이해하시면 돼. 이런 전제 조건을 넣어서 틀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 비읍번 보세요.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 필지를 하나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쳐지는 뜻이죠. 이게 조건부호가요. 조건부호가. 근데 허가를 해준 게 조건을 붙이기를 공사 끝나고 나중에 받는 게 사용 승인이죠.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 합칠 것을 조건으로 붙였어요. 그럼 지금은 둘 이상의 땅이 합쳐지는 안 됐지만 나중에는 합쳐지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합쳐질 거 지금 상태에서 둘 이상 땅을 일대지로 봐서 건축 허가를 내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합쳐질 거. 그런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다만 토지 소유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은 한 사람이 끝까지 진짜 반대하게 되면은 합병이 안 될 수가 있어 나중에.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부셔버려야 되잖아. 그러면 법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지금 현재 합병이 안 됐을 뿐이 나중에 합병할 거. 그럼 나중에 합쳐질 테니까. 혹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데도 이거 합병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바본가? 합병 안 하게? 합병 안 하게 되면은 사용승인 내고 나서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철거가 될 판인데,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만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일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더 쉬워. 아까보다 훨씬. 기억년 디귿 리을이 같은 취지거든요. 기억번이 하나 이상 필지 일부에 대해서 도중계획 시설의 결정고시가 됐다. 그 결정고시된 부분의 토지. 그러면 도중계획설이 어디만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 일부에만 들어선다는 얘기잖아. 그 아래 일부에 대해서 농지 전허를 받았다. 그럼 일부분. 농지인 상태는 농사져야 됩니다. 건물 지으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 농지를 농지 외의 것을 쓰는 걸 전용이라고 하잖아. 근데 어디에 대해서 지금 전용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일부만. 그럼 일부만 개발할 수 있죠? 다른 데 못 짓죠? 그러니까 일부만 일대지로 봐야지. 같은 지가 그 아래 일부에 대해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받은 역시 일부만 그럼 전용할 수 있잖아요. 그 아래
일부에 대해서 국가보상 개발이 허가받았다? 그 일부분만 개발할 수 있잖아. 그럼 일부분만 1대1로 봐야지. 그리고 미음보는 조건보인데 조건의 내용이 약간은 다르죠. 어떤 조건을 붙였느냐? 사용선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하는 경우 나눠지는 토지입니다. 일부가 나중에는 지금 나눠지진 않았지만 나중에 나눠질 것이라면 어차피 나눠질 거 일부인 상태에서 건축기준 적용해서 허가 내주겠다 그 얘기죠. 구별되시죠, 그죠? 네. 공작물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대상문까지. 대상행위에서 할 게 특히 여기서 할 게 많은데 엄청나지. 그러니까 설변하자 이제 공작물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다 끝났네. 자, 이 정도면 한 5분 일찍 끝나겠는데. 와. 자, 조금만 더 힘내요. 보죠. 글쎄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적용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사람한테 인공 시설물인데 클 때 문제가 돼. 클 때. 근데 전혀 건축법 통제 안 했다가 사람에게 위험할까 봐. 나 오늘 처음 봤는데 그 화식조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불화자 먹을 식자의 그 타조랑 비슷한 종류인데 그렇게 그 타조랑 달리 공격성이 너무 강해갖고 못 키운대요. 그 몸무게 60kg고 막 1.5 몇 메타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화식조라고 붉은 여기 있어갖고 화식조래. 그런데 그거를 키우던 사람이 미국에서 키우던 사람이 그 새한테 죽임을 당했잖아. 그래갖고 가지고 난 거야. 그래서 그 특수한 시설 갖춰놓고 그렇게 갖게 하는데 그렇게 키우다가 먹이를 주다 보면 넘어지니까 그냥 공격 들어와갖고 그것이 그렇게 먹이를 갖다 주고 그래도 그치? 그냥 공격당해서 그냥 죽었어요. 이 발꼬리가 단검 같대. 단검 하나가 단검 같대요. 이런 식으로 발꼬리. 왜 그러니까 그런 걸 왜 키우다가 왜 이렇게 아주고 그럴까? 그냥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말이야. 사장 호랑이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 취미지 취미. 그래서 괜찮은데. 자, 갑자기 공작물 위험할 수 있어요. 크면은 신고밖에 없어 그런데. 자, 우리 건축물 할 때는 원칙이 허가고 가벼운 게 신고란 말이야. 근데 이건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가 신고밖에 없는데 이 신고 대상을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신고는 누구에게 할까? 아니면 건축 허가는 누구에게 할까? 신고는 누구에게 할까? 이런 거. 건축부에 나오는 거는 지금 건축부에 나오는 거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부 행정청은 1번 국장, 2번 시도의사, 3번 시장구청장. 3번. 건축부에 나오는 것은 개별적인 허가 신고예요. 사업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여기는. 앞에서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거기는 사업이라는 말 붙여요. 여기만 사업이라는 말 안 붙여요. 근데 사업도 아닌 건데 이걸 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작은 일이니까 당연히 시장구청장, 자치자치는 그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가 정비사업도 시장구청이 주로 한다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과 비교해서 작기 때문인데 그보다 더 작은 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건축법의 행정청이라면 거의 시장군수 구청장이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 예외 따로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청 정리하면 돼요. 법마다. 어려워할 필요 없다니까. 자, 이것도 생각해서 했고, 자, 요거 할 때 우리 계속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했던 거, 신고 대상, 우리 했던 거. 숫자는 많지만, 우리 쉽게 했던 거 있잖아. 다행히 높이 따질 때 2의 배수. 2, 4, 6, 8. 넘는 큰 것이 신고다. 요렇게 2, 4, 6, 8, 2의 배수를 딱 해놓고, 대부분이 6m다. 대부분이 6이고, 요걸 중심을 잡고, 요걸 외우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6m다 해놓고, 그렇지 않은 걸 따로 기억하시는. 2m 넘는 게 뭐였어요? 담장, 옹벽. 아니 상식적으로는 상식으로 담장이면 우리 키를 살짝 넣으면 이게 보통 담장의 높이 2m짜리지 더 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는 있어. 감옥에서 있다 그랬잖아. 보통 담장은 2m다. 2m 넘을 때 신고. 이하는 자유롭게. 비슷한 옹벽.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외워야 된다 그랬죠? 사광팔고. 거기서 볼 때 눈치 없는 사람. 광팔을 할 때만 끝도 없이 나와. 4개나 팔어 한꺼번에. 아주 눈치 없는 사람이야. 사광팔고 이렇게 했던 거. 광고판, 광고탑. 4m 넘는 거. 고가 수조죠? 팔고
8m 넘는 거. 그리고 특수한 거, 나중에 나온 특수한 거 5m짜리. 이것이 뭐예요?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 오나이 태양 이렇게 했던 거잖아. 이건 외우시고. 4089 오나이 태양. 대부분 6m 이렇게 했던 거. 자, 우리 1번 보시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두 번째 줄 다음의 공작물을 축조하랬는데, 근데 축조도 건축가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여기 공작물은 건축에 딸려지면 건축물 자체가 되기 때문에 건축가 분리한 독자적 공작물을 전제로 해서, 분리해서 지는 걸 전제로 해서 자칫이 자치주자 시장을 수주하는 대부분 건축부에서는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시도의사가 나오면 안 돼. 이 사람에게 신고밖에 없어요. 그런데 박스 보시면 신고 대상이 1번이 2m를 넘는 옹벽담자, 2m 넘는 거. 4광에 2번에 광고방업담 4m 넘는 오나이 태양이 3번이죠. 5m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대략 6m 넘는 게 제일 많잖아. 불뚝이든 장식탑, 기념탑이든 골프센터, 운동시간, 철탑이 됐든 주상에서 통제업자 제일 많은 게 6m 넘는 거고, 8고가 5번에 나오네 8m 넘는 고가수. 여기까지가 높이입니다. 6번은 지하 대표인데 면적 30을 넘는, 이건 면적이라 따로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표 이렇게 하고 있는데 7번만 따로 기억하시라 했잖아. 7번만 높이 8m 이하의 밑줄 쫙. 다른 건 큰 넘는이 초과의 개념인데 요것만 이하잖아. 그래서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리식 주차장 없어요. 외벽이 없는 거. 외벽이 없어야 돼요. 주차 빌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외벽도 있고 위에 지붕도 있다라면 건축물이거든요. 여긴 공작물이잖아. 건축이 아닌 걸 진짜로 외벽도 없으면서 기계식으로 지어진, 철골 조리식으로 지어진 거. 요거는 8m 넘으면 아예 위험해서 설치를 못한다라고 했어요. 최대치가 8m예요. 8m 이하가 신고. 요거만 특수합니다. 4번에 건축 설비 있는데 시험은 제가 별 관련 없다 그랬고, 적용 대상 행위부터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